해력기, 명일중, 기말고사에 대해서 몇몇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다음 보기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우선 이거에 대한 근이 이거라고 돼 있으니까 먼저 방정식 한번 해결해 봅시다. 숫자도 예쁘죠? 2로 나눠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0이고, 그리고 이 1에 마이너스였을 테니까 따라서 x값은 2 또는 x값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은 2는 안 들어있으니까 a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요. 플러스에 b는 얘가 2차 방정식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값은 3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됐겠죠. 따라서 다른 값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는 절대로 3이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 2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독특해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축구 클럽 대회를 먼저 각 클럽이 다른 모든 클럽과 한 번씩 경기를 리그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8개 클럽을 뽑은 다음에는 토너먼트 경기를 했으니까 리그전 경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토너먼트 경기도 있었을 텐데 얘네들에 대한 경기 수를 모두 합하면 그 값이 112번의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그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얘는 X팀이 있었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X개 팀 중에서 X팀을 경기 한 팀을 결정하는 경우의 숫자가 X개가 있었을 거고요. 그 팀을 제외한 또 다른 X-1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A팀을 뽑고 B팀을 뽑으나 B팀을 뽑고 A팀을 뽑으나 얘네들이 경기하는 것은 서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2로 나누어 준 게 바로 리그전의 개수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 이제 8팀이 됐는데 토너먼트는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우승팀이 나오려면 7팀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7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수만큼 경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토너먼트 경기 수는 7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2분의 x의 x-1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됐을 거냐면 105가 됐을 거고요. 따라서 x의 x-1은 210이 됐을 거고요. 210은 3725가 됐을 테니까 적절하게 봤을 때 15 곱하기 14면 되겠네요. 따라서 15 곱하기 14가 됐을 테니까 x는 15. 그래서 15개 팀이 됐겠습니다. 적절한 자연수 값을 찾아주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그리고 11번을 보도록 해봅시다. 11번은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예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인데 이 값은 그럼 두 수에 대한 차이가 2 차이가 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6, 8에 24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찾기 위해서 6 곱하기 마이너스 8, 다시 말하면 6하고 8은 48, 50보다 크니까 얘는 선택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조금 더 크게 해봅시다. 7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3이니까 n값은 63이 됐겠죠. 8하고 마이너스 10, 그렇죠. 80이 가능할 거고 9하고 마이너스 11, 99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10하고 12,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네들은 120이 되니까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셔서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다음처럼 주어졌을 때 한 해가 한 자리 자연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수를 n, 또 다른 수를 알파라고 잡는다면, 한 근을 n, 또 다른 근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우리 근과 계수관계 배웠었죠. n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알파는 4 마이너스 k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이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렇다면 알파 값은 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n 값이 1이라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k 값은 여기서 원하는 k 값은 4 마이너스 n 알파가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1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4가 됐을 테니까, 그죠? 플러스 4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8. 우리가 원하는 두 자리 잔수는 아니네요. 저거 시킵시다.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5. 그죠? 앞에 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죠? 마이너스 3 가능하죠? 그렇다면 얘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따라서 k 값은 14 가능해지겠네요. 이제 이런 값들인데 다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두 자리 잔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를 들어볼까요? 9. 9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2. 그죠? 3채가 나야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8, 플러스 108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겠네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거든요. 8하고 마이너스 11이었겠죠. 그럼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88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92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됐겠죠. 따라서 요만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2에서부터 8까지니까 둘 다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8에서 2를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개가 되겠네요.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x는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n 집어넣으시면 되죠?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은 3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3m제곱 플러스 9m 플러스 1도 0이었을 테니까 3m제곱 먼저 3으로 나눌까요?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3분의 1은 0이 됐을 테니까 m제곱 플러스 3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3 플러스 8까지 했으니까 11이 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번엔 18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지금 넓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꼭지점들 좌표는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0,0이고요. b는 이 곡선의 y절편이니까 0 집어넣으시면 0,7. 그 다음 a는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값 이렇게 됐을 테니까 약분하고 나면 3. 그래서 얘는 3, 모시기가 되는데 어차피 우린 여기 면적 계산하실 땐 이 높이가 필요했을 테니까 높이의 크기가 3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밑변의 길이는 7이고요. 따라서 7 곱하기 3 나누기 2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 문제를 봅시다. 우선 a가 1,2, b가 2,4가 주어져 있고요. 얘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는데 y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요. y는 a에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겠네요. 그리고 선분 A, B와 만나는 조건을 물어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우선 그래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에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1,2, 1,2가 있었을 거고요. 1,2, 그 다음 2,4, 2,4, 한 요 정도쯤 있겠네. 2,4. 요 선분 A, B와 포물선이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A에 대한 절대값, 어차피 A의 양의값이니까 A의 절대값이 커지면서 이 폭이 점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밀려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얘가 만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 아무리 좁혀지더라도 여기가 마지막일 거라는 거죠. 2,4를 지날 때.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럼 먼저 파란색부터 알아보면 얘가 1,2를 지날 때가 됐겠죠. 2는 1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 a 값은 4분의 3이 됐겠습니다. 다시 이 보라색일 때 2,4를 지날 때죠. 4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 a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5일 때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구간은 여기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여기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에 대한 범위는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네, 이번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B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BC, 그러니까 여기가 R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R, 뭐 여기도 그러면 R이었겠죠.
만나는 교점 AC와 만나는 점에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D,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만날 때 AB와 만나는 점은 E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단순 설명이었고, 삼각형 AD 여기와 그 다음에 CD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넓이의 비가 4대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 EAC를 지금 ED로 쪼갰다고 생각해 본다면 넓이의 비가 4대1이었다는 얘기는 길이의 비가 4대1이었다는 얘기죠. A서부터 D까지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4대1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리고 삼각형 BCD 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도 반지름이었을 테니까 이 BCD의 넓이가 6일 때 결국엔 이 반지름을 구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잠깐 좀 보도록 해볼게요. 좀 더 이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형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각을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각을 베타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BDE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의 크기는, 그리고 여기도 45도였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죠? 여기도 45도가 됐을 거고. 그럼 다시 제가 방금 물어봤던 요 각을 잠깐 살펴보면 얘는 45 플러스 베타입니다.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도 BCD도 따라서 여기도 45 플러스 알파가 됐을 테니까 잠깐 볼까요? 각 BDC 봅시다. 각 BDC는 45 더하기 45, 90도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죠? 45 더하기 베타, 45 더하기 알파, 45 더하기 알파, 45 더하기 베타가 됐을 테니까 각 죄송합니다. BDC가 아니라 EDC죠. 각 EDC는 다음처럼 각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시 또 봅시다. 다시 또 보시면 요각 보이십니까? 요각 뭐가 됐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겠죠. 요 삼각형의 외곽이었으니까. 그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합과 같다. 그러면 각 EDA는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근데 두 각을 더하면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거니까 90 플러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개 있었겠죠. 그 값이 180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90도였다면 얘도 90도가 됐을 거고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됐을 거냐면 45도가 됐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5도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5도. 그럼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였겠죠. 다시 이렇게 크게 볼까요? 크게 보시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요 각은 이 보라색 삼각형의 외곽이죠. 따라서 얘가 알파였다면 요 각의 크기는 베타였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파란색 삼각형과 보라색 삼각형을 보시면 알파라는 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 여기도 베타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삼각형과 얘는 닮음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그 다음에 알파벳 옮겨봅시다. 둔각이 D죠. 그 다음에 C가 위로 올라가기, 알파각이. 그럼 여기는 E가 이쪽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옮겨봅시다. 아까 우리가 요만큼의 길을 A, 여기는 4A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전체는 5A가 됐을 거고요. 그럼 CD의 길이가 A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C2의 길이, 여기 C2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2R이 될 겁니다. 루트 2R. 그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그 CE, 여기죠. CE, 여기가 루트 2R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보라 삼각형과 파란색 길이의 닮은비를 사용해보면 5A 대 루트 2R, 얘가 대응변이죠. 그 비율과 루트 2R과 얘 대응변 A, 루트 2R과 A, 얘 닮은비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이 나와지는 건 5a 제곱은 2r 제곱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루트 5a가 루트 2r이 됐겠죠. 어차피 양의 값이니까. 결국에 a 값은 루트 5분의 루트 2r. 다시 말하면 a 값은 5분의 루트 10r. 5분의 루트 10r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a와 r에 관련된 단서를 하나 찾아냈고요. 그럼 단서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여기 있죠. BCD에 대한 넓이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CD를 잠깐 살펴보면 얘는 RRA라는 삼각형이죠. 삼각형 BCD를 이쪽으로 잠깐만 떼어와 봅시다. 삼각형 BCD를 조금 확대를 해서 가져와 봅시다.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이고, 여기가 B, 여기 B, CD입니다. CD고, BC의 길이가 R이고요. BD의 길이도 R이죠. BD의 길이도 R이고, 그 다음에 CD는 A인데, 방금 봤듯이 얘는 5분의 루트 10R입니다. 5분의 루트 10R. 그럼 이거에 대한 넓이가 6이란 걸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찍 반으로 쪼개주시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 길이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10분의 루트 10r이 됐을 거고, 이때에 대한 높이는 r제곱에서 얘에 대한 제곱 100분의 10분의 1 r제곱을 뺀 게 h제곱이 됐을 테니까 10분의 9r제곱은 h제곱. 따라서 h값은 마찬가지 양의 값이니까 루트 10분의 3r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h는 루트 10분의 3r. 따라서 이 삼각형 BCD에 대한 넓이는 밑변이 5분의 루트 10r 곱하기 높이는 루트 10분의 3r 곱하기 2분의 1까지 계산했는데 그 값이 6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약분까지 해주시면 10분의 3r 제곱이 6이 됐을 것이고요. 약분되면 2가 됐겠죠. 결국 r 제곱 값은 20이 됐을 거고, 결국에 r 값은 2 루트 5가 됐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원하고 있는 게 BC의 길이죠. BC의 길이. 결국에는 반지름을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21번 문제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죠. 대략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180 곱하기 n-2, 180 곱하기 n-2가 전체 내각의 합이고, 얘를 5로 나눴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이거 108도인 거 아십니까? 여기 108도가 됐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대각선 요 놈이니까, 요 놈을 제가 L이라고 잡으면, 이 한 변의 길이는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등변 삼각형이 됐을 거고, 그럼 요 각은 70을 나눠 먹겠죠. 36, 36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이렇게 자르시면, 그럼 여기서도 또 다시 108 나올 거고, 여기 2가 됐을 거고, 그죠? 그럼 여기도 36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여기도 108이죠. 그럼 요 만나는 점을 P, 여기를 A, B, C라고 잡는다면 결국엔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P, A, B가 똑같이 108, 36, 36을 갖겠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한 삼각형인 P, A, B를 이쪽으로 가져와 봅시다. P, A, B 이렇게 있을 거고요. A, B의 길이는 2가 됐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요 길이를 L이라고 잡아봅시다. 얘는 L입니다. L.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2가 됐었을 테니까 여기도 2가 됐겠죠? 36, 여기도 108이면 72 2등분 삼각형이 됐을 테니까 여기가 2였다면 여기도 2가 됐을 거고, 그럼 여기는 L-2가 됩니다. 따라서 PB의 길이가 여기가 L-2가 됐겠죠? 이제 닮음비 써봅시다. 2대 L-2는 2대 L-2.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L 대 얼마입니까? 2. 따라서 L제곱 마이너스 2L의 크기가 4. L제곱 마이너스 2L에다 플러스 1씩 해볼까요? 플러스 1씩 하시면 5가 됐을 거고, L-1에 대한 제곱은 5가 됐을 테니까 여기 L-1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였을 텐데 L 값이 양수되니까 얘는 루트 5가 됐을 거고요. 결국에 L 값은 1 플러스 루트 5가 대각선 길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 보도록 해보죠. AD의 길이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네요. 여기도 x가 됐을 거고.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요만큼의 길이는 6-x가 됐을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x가 됐을 거고, 여기의 길이는 루트 2x가 됐겠죠. 그렇다면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건데, 얘를 각각 a, b, 여기를 c, 여기를 뭐 d라고 잡는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제곱이죠.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6-x에 대한 제곱이죠. 여기에서 다시 이쪽 직각삼각형 볼까요? 이 직각삼각형 보시면 a제곱 플러스 d제곱은 2x제곱이죠. 다시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x제곱이죠. 여기. 따라서 여기서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제곱, 다시 한번 2x제곱 더하기 x제곱은 6제곱 더하기 6-x제곱과 똑같습니다. 그죠? 6-x의 제곱 더하기 6제곱은 x제곱 더하기 루트 2x의 제곱이다. 따라서 2x제곱 더하기 x제곱은 36 플러스에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 됐을 거고요. x제곱 하나 소거시키고, 그죠? 넘겨주시면 2x제곱 플러스 12x는 72가 됐을 거고요.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6x는 36인데 거기다 플러스 9씩을 똑같이 더해주시면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은 45가 됐을 거고요. 따라서 x 플러스 3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3루트 5가 됐겠죠?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3, 근데 양수 값이니까 플러스 3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지에서 찾아주세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프린트에서 봤었던 문제였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의 그래프가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가 추계방정식이었나봐요. 마이너스 2a분의 b값이 5다. 결국에 b값은 마이너스 10a가 됐겠네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0a니까 a 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9a 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찾아봅시다. a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얘기니까 요만큼의 크기는 얼마냐면 2분의 13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OH는 6이고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삼각형을 보셨을 때 x축 y축도 어차피 여기 90도인 것처럼 여기도 90도이다 보니까 얘와 얘는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90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억각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됩니다. 닮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길이가 5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3을 보니까 2배 주면 얘는 12죠. 그죠? 따라서 5, 12, 13이었을 거고 얘는 2분의 5쯤 되었을 것이며 얘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길이의 비는 1대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다? 12. 다시 말하면 꼭지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죠. 5, 마이너스 12입니다. 따라서 y는 ax 제곱에 아까 10ax였는데 얘가 지금 그 5,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25a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a 마이너스 25a가 마이너스 12니까 따라서 a 값은 25분의 12가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9a라고 했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9 곱하기에 2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분의 마이너스 108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됐겠네요. 24번 문제 봅시다. 제 3, 4분면에 있는 점 A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요 fx가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이고 얘는 원점을 지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랍니다. 음수. 그런데 C가 꼭지점 C는 Y축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Y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건데 D의 좌표는 1이래요. 구체적인 값은 얘가 1이네. 그렇다면 대칭축에 의해서 이 값의 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C와 BC를 지난 직선과 그 다음에 D에서 수선의 발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서로 이렇게 수선의 발 관계라는 거고 OCED에 대한 넓이 C OCED가 3이다. 이걸 활용해서 계산해 달라는 거니까 지금 GX에 관련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GX를 먼저 구해봅시다. GX를 제가 이렇게 잡아보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C에 여기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를 지나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됐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한 좌표 이 길이는 그럼 이제 C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길이가 C. 그럼 그때 뭐가 보이시냐면 마찬가지로 지금 닮음이 계속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닮음에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형이 기억나십니까? 중점과 연결하면 이 삼각형과 전체가 닮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C면 여기는 얼마다? 2C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도형에 대한 넓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도형의 넓이가 3, 2라는 걸 사용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식을 세워주시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의 크기는 0에서부터 1까지니까 1이 됐을 거고 곱하기 2분의 1 계산한 게 3이었을 테니까 3C가 6이 됐을 거고요. 그죠? 따라서 C값은 얼마가 됐을 거냐면 2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이제 완성이 됐네요. GX도 완성됐네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G2 값을 물어본다면 G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4, 3이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네요. G2 값은 마이너스 6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요 A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추계 방정식 우리가 찾은 거죠. 따라서 얘는 Y는 A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그죠? 추계 방정식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뭔가가 있으셨을 겁니다. 뭔가 Q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Q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Q 값을 찾으려면 요만큼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때 또 뭐가 보이시는 거냐면 합동이 보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죠? 왜냐면 여기 1, 1 똑같죠? 그 다음에 90도, 90도 똑같기 때문에 얘는 SAS 합동이죠. 막고지각까지 해서 SAS 합동 그치? 따라서 여기가 2C였잖아요. C값은 아까 2였으니까 4였거든요. 4만큼 내려왔겠네요. 따라서 요 놈에 대한 크기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4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됐을 거고 이제 A 값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뭘 했었죠? 문제에서 또는 그림을 봐도 원점을 지난다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얘가 원점을 지나겠죠. 그렇다면 0은 0 집어넣으면 A 빼기 4니까 여기 A 값은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럼 결국에 fx도 완성이 됐죠? fx는 뭡니까? 4의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fx입니다. fx는 4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따라서 f2 값을 물어봤잖아요. 여기 f2 값은 4 곱하기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9 빼기 4니까 36 빼기 4가 되겠죠. 얼마니? 32. 그럼 F의 크기는 32가 됐을 거고 뿔뿔 됐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은 38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됐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도록 해보죠. 지금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폭죽 두 개를 시간차 두고 쏘아 올릴 건데 T2의 높이는 똑같이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 얘는 뭔가 평행이동이 좀 되어져 있죠. 평행이동이 되어져 있었을 때 얘는 162m의 높이에서 얘는 120 높이에서 동시에 터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차가 얼마입니까? 이제 원칙대로 문제 풀자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잠깐 보시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2t가 됐을 거고요. 플러스에 공간이 좀 좁죠.
플러스에 36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6에 t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 t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16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6컴마가 됐을 거고 여기가 6,216인데 얘가 이쪽 방으로 얼마만큼 평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평행이 됐겠죠. 그래서 얘는 6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t 뭐 k라고 해봅시다. k초만큼 이게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나 어차피 요 길이나 똑같았을 테니까 요 밀린 길이 이 밀린 길이가 얼마입니까? 어떤 특정 시간 내에 얘는 120이 있고 얘는 162가 있을 때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 함수 이름을 정해서 얘도 마이너스 6에 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에 플러스 216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수로 문제 풀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실생활 문제니까 실생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위로 올린 이 함수가 얘가 162가 된다고 합니다. 얘가 162일 때 그렇다면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72t가 162니까 이항시키고 나시면 6t 제곱 마이너스 72t 마이너스 162는 0이 됐을 거고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이 됐을 테니까 3, 9, 27 계산해 주시면 t값은 얼마냐면 3 또는 t값은 9가 됩니다. 그럼 t값은 9가 됐을 테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9시에 정확하게 불끈을 시작한다면 여기서 첫 번째 터지는 시각이 언제냐면 9시 9초라는 얘기입니다. 9시 9초. 9초가 지난 거죠. 올라갈 때가 3초였으니까 내려올 때 터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놈도 똑같은데 이번엔 120m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120m일 때도 한번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72t가 120이 될 때입니다. 마찬가지 6t 제곱 마이너스 72t에 마이너스 120은 0이 됐을 테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0은 0이 됐을 거고 12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여기도 플러스가 됐을 거고 그죠? 여기서 마마가 되면서 t값은 10초일 때와 2초일 때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2초 쏘자마자 2초에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9시 7초에는 쏴야지 2초 후에 여기서 터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얼마만큼 딜레이가 됐습니까? 를 묻는다면 7초가 정답일 거란 얘기입니다. 2초 후에 2초와 10초일 텐데 우리는 지금 2초일 때 올리자마자 2초일 때 터져야 되는 거니까 9시 9초에 동시에 터지려면 9시 7초에 얘를 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딜레이 되는 시간은 7초 간격이어야 됩니다.